대표님은 찐이 아니다. 캔톤페어의 찐은 따로 있다. 글로벌 셀럽은 볼사장이라고 합니다. 첫 제품을 무슨 깡다구로 컨테이너를 주문하셨어요? 네, 돈이 많으세요? 1억입니다. 공장을 잘 찾으면 다 이제 모든 게 편해지더라고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네,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소싱해 와서 네. 인터넷에서 이제 판매를 막 시작하고 있는 글로벌 셀럽은 볼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연락드렸는지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이게 약간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아. 팀원이 대표님 요번에 캔톤페어 찐을 만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찐? 야, 내가 지금 캔톤을 10년 동안 내가 몇 네. 번을 갔고 내가 중국을 20년 전부터 얼마나 갔는데 찐? 그랬더니 대표님이랑 결이 다르다고. 그 뭐가 다르냐 이랬더니 캔톤에서 한 달 동안 살고 있고요 지금. 뭐 공장을 찾아가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중국을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남의 공장을 간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의외예요. 생각이에요. 아니 중국 공장을 왜 가? 그 시간에 차라리 두세 공장 더 찾아갖고 세네 군데에서 샘플 더 받아서 10군데에서 제가 샘플 받아갖고 그거 비교하면 되지. 굳이 비효율적으로 왜 그런 짓을 해라는 생각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굳이 안 가도 된다. 하지만 저희 직원분들은 네. 아니다. 대표님은 찐이 아니다. 캔톤페어의 찐은 따로 있다. 구독자 수도 정말 작은데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약간 자존심이 상해갖고 이제 영상을 좀 봤죠. 그때 진짜 중국 공장을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망고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영상 보면서 네네. 이렇게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제가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 또한 너무나 도움 많이 되겠다. 그래서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진짜 찐인가 아닌가 한번 보려고 모시게 됐고요. 어떻게 해서 이 업을 시작하셨고 현재 얼마나 되셨는지. 네, 해외 소싱이라는 분야를 알게 된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준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몸을 움직여서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는 1년 정도 됐고 상품을 해외에 가서 직접 소싱을 해서 가지고 온 지는 한 지금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제가 첫 영상이 네. 컨테이너를 나르고 있는 대표님이셨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럼 그게 거의 첫 제품이에요? 첫 제품입니다. 아니 첫 제품을 무슨 깡다구로 컨테이너를 주문하셨어요? 네, 20피트를 제가 겁없이 수입을 했거든요. 그런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 상품을 가지고 그렇게 네. 많이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팔려고 그러냐, 시장성이 있냐, 그거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LCL이었어요? FCL? 풀컨테이너 한 가지 원 제품입니다. 또 저 같은 사람도 또 있다라는 거는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뒤부터는 이 이커머스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두드려도 보고 뭐 위탁 판매 유튜브는 제가 볼 수 있는 건 다 봤거든요. 눈이 나빠질 정도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연구를 했었는데 테크닉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키워드 찾아서 하시고 저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는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고 내가 보지도 못한 상품들을 위탁이든 해가지고 한다는 게 미래가 없는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열심히 팔아봤자 공급사들이 뭐 끊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뭔가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든 사업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걸 오래 할 자신이 절대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그러면 돈이 많으세요? 돈은 안 많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를 지를 정도면 이걸로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자본 창업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무자본 창업 뭐 될 수도 있겠죠. 돈 조금 벌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키우려고 하면은 네네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자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게 자금을 끌어오는 거를 먼저 제일 준비를 했어요. 그 자금은 1억 위아래. 1억입니다. 딱 돈이 세팅돼서 제가 바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소싱한 상품도 되게 우연찮게 저희가 알게 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상품을 팔 거라는 거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상품이에요. 그 없었고. 상품은 우리 주변에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나요? 네, 어디에나 다 쓰는데 멋있는. 세상에 그런 제품이 있나? 그래서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지금 상품 오픈을 못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구라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상품을 이제 고르는 그 체크리스트 안에 넣은 게 잘 쓰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연령대 상관없이 쓰고 계절성 상관없고 유행 안 타고 그냥 계속적으로 쓰는 소모품 같은 걸 제가 하고 싶었어요. 휴지예요? 휴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품 소싱을 내가 이거를 팔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와. 가서 상품을 고른 거예요. 야, 네. 저랑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지만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어쩌면 더 높을지도 모르죠. 대표님의 방식이 좀 새로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궁금하고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올해 4월에 갔다 온 캔톤은 어떠셨어요? 캔턴에 일단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아니 캔톤은 2주인데 왜 3주다가 안 되잖아요. 앞뒤로 또 저희가 기간을 더 잡았던 이유가 공장요? 네, 공장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만나는 공장들을 제가 직접 다 그러면 그래요. 공장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포산 가보셨고. 그 주변의 근교는 다 돌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야. 그리고 공장은 시골로 갈수록 더 좋아요. 깡촌으로 갈수록 돈 되는 건 더 많아요. 그럼요. 그들의 쇼룸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공장을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바이어랑 같이 만들었던 아이템들은 사실 캔톤에 못 들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 쇼룸에 숨겨놨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딱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한 번씩 보석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가서 내 샘플을 거기다 걸어놨나 안 걸어놨나 보러 갈까. 반대로 이제 검열하러 가야 되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캔톤 가서 좀 성과는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캔톤 페어 3개월 동안 이제 있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오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진입장벽이 높은 진입장벽이 거. 높을 그래서 것. 기술력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들어가 있을 있습니다. 것. 인증도 받아야 인증. 되고 테스트가 많을수록 테스트가 저는 좋다고 혹시 생각해요. 투자 금액이 높을 것?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단가, 네. 단가가 높은 거.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국의 유사셀러는 많을 것 적을 것 중에는요? 적을 것이죠. 아. 근데 그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또 좀 약간 좀 들으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기업들마다 한국에서 몇 명이 하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그렇죠. 중국에서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한 가지 품목의 공장을 여러 공장을 다 가봤어요. 웬만하게 크게 한다는 다 가보고 야 너희들 한국에 누구랑 하냐 한국에 한 달에 몇 컨테이너씩 보내냐 근데 그래서 제가 공장에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말 안 해줄 것 같죠. 엄청 잘 얘기해줘요. 아, 살살살살 얘기하면 전부 다 얘기해줘요. 또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었거든요. 한 7년 정도 중국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구사하는 면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약간 문화적인 습성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친해지거나 관시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굉장히 잘해줘요. 진짜 잘해주거든요. 맞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사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공장이. 네, 공장이 제조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판매부터 시작해서 속속들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들 통해서 다 배워요.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CS 들어오는 부분들까지도 CS가 들어오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공장장님한테 바로 위챗을 쏴요. 그 챗을 쏴요. 그러면은 사진 찍어서 딱 보내면 공장장님 아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딱 얘기를 해주면 제가 고객한테 바로 CS를 하거든요. 그리고 큰 공장들은 다 각자 자기들 디자이너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디자이너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 얘기를 하면 아 이렇게 원해 이렇게 하면 패키지 디자인도 해요? 다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로 다 들어오거든요. 한국에 저희는 한글로 다 바꾸고 설명서도 다 한글로 다 바꾸고 그래서 확실히 조금 공장을 잘 찾으면 다 이제 모든 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네.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네. 마케팅 준비해서 런칭한 게 이제는 한두 달, 한 달. 딱 한 달 됐어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이 업을? 저는 할머니들도 할 것 같아요. 그냥 공장 다니는 게 일단 너무 재밌고 오. 상품 찾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공장 같은 데 가면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공장들이 한 1,000억 넘는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는 1,000억 넘는 사장님 만나기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캔턴페어 가가지고 이제 공장
다니다 보면은 사장님들 되게 다 허름하게 계셔도 가보면 막 슈퍼카들 막 몇 대 있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랑 또 만나서 또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다 짬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한 20년 넘게 업을 계속 이어오시던 분들이라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최고라고 봐야죠. 그런 분들이랑 또 얘기하면서 또 사업적인 인사이트도 얻게 되고, 또 좋은 상품도 이제 구하게 되면은 관계성을 또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캔턴 페어나 인도 델리 페어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와가지고 지팽이 집으시고 휠체어 끌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뒤를 한번 싹 쫓아가봤거든요. 물건을 고르는데 물건을 너무 잘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이가 들어도 이거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고 재밌게 계속 할 수 있겠구나. 나이 들어서 집에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 나이 때까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아 보였다. 네, 리스펙했고. 네. 근데 그 제가 했던 이야기랑 약간 느낌은 다른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유럽인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도 있고. 네, 맞아요. 뭔가 약간 정장을 입었는데 약간 나이가 있는데 혼자서 이상한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어. 그 사람이 뭔가 약간 찐이야. 알고 보면은 막 좀 오래된 글로벌 네. 바이어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왜 숨어서 보냐면 그 사람이 하면 숨겨놨던 샘플을 꺼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저희 직원 한 명을 데리고 가. 그래서 이제 말을 시켜. 저 가서 말 시켜라. 이렇게 막 말하고 가면 나 싹 가서 꺼내. 남의 거 싹 꺼내갖고 막 봐. 근데 이게 훔쳐서 보면 안 되죠. 약간 밑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거 살짝 꺼내서 막 보고 사진 찍고도 괜찮아요. 그 뭐 당연히 경쟁 사건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 5년 전에 갖고 왔던 제품이 아직도 수천만 원 하는 게 월 수천 하는 게 아직 좀 있어요. 아, 근데 결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저 처음 봤어요. 이거는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저도 태어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수입이라는 거를 해봤는데 좋은 공장을 만나면 사실 다 끝나는 맞아요. 작업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공장들 자체는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국가와 다 이런 수출입을 해본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 포워딩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20피트 컨테이너 비용 얼마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얼마 들었어요? 해양 운송료를 네, 말씀하시는 46만 원. 46만 원. 아무런 그 중간에 브로커든 뭐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공장에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인 관세사 고용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SCM들 오라고 해서 견적서 까봐라고 해서 와. 네. 총 그 물류 회사에 네. 준 비용은 얼마쯤 주신 것 같아요? 간부가세 빼고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저희 집 앞까지 오는 운송료까지 해가지고 그걸 포함해서요? 네, 100만 원. 저희랑 약간의 용어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저희보다는 되게 싸게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한국 분들은 대부분 FOB로 해서 네. 거기서 딱 뜨는 순간부터 이제 그거를 딱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내죠. 네. 그 안에 보험료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 걸 다 우리가 내는데 네. 중국 공장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 포워더를 통해서 한국 포워더를 찾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가격이 4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캔톤에서 받은 금액을 두세 번 낮췄다. 맞습니다. 캔톤 가격이 정가가 아니다. 캔턴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거는 맞아요. 네, 캔턴은 그거는 비쌉니다. 맞는데 네. 캔톤 가격에서 낮추셨다고요? 캔턴 가격에서 4번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아. 떨어졌어요. 제가 단가를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품목이 예상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앞자리가 확 떨어졌어요?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가격을 3-4번 낮춘 노하우 같은 거 한 게 있으세요? 그리고 굳이 중국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사람은 이제 직접 만나고 다 얘기해봐야 돼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1번이고 네. 관계가 1번. 수집을 자꾸 깎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혀. 저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발주량이 높아요? 발주량은 20피트 컨테이너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네. 대부분 40피트나 좀 큰 네. 거 기준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피트면 또 양도 작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단 한 번도 깎아달라고 논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깎아줬다. 하지만 깎아줬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직접 찾아갔고 내가 앞으로 이 상품을 한국에 어떤 식으로 팔 거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어느 정도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해보겠다.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그 어필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셨어요? 아니요. 입으로만? 네. 회사가 꽤 큰 회사라서 사장님이 사실은 미국에 사세요. 그래서 중국에 잘 없으신데 그때 또 운이 좋게 인생은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 사장님이 딱 계셨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캔턴베에서 만난 그 직원도 사실은 자기가 이제 나오는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너랑은 뭔가 인연이 단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직원이 그 사장한테 되게 어필을 해줘서 아 얘네들은 꼭 만나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사실 이 물건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이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잘 팔아보면 한국에서 꽤 앞으로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어느 정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또 운이 좋았던 거는 그 당시에 한국에 지금 메인으로 팔고 있지 않았었어요. 다른 이제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물량이 많은데 한국에는 아직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한국에 누가 꾸준하게 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 자리에서 캔턴페이에서 받았던 가격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을 딱 야 내가 이거까지 줄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박 오케이 하고 우리 한국 가서 그러면 확실히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에 따라 맞아요. 상품 생산가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반영해 줬어요? 그럼요. 올리는 건 반영해도 내리는 건 네. 반영해 주는 게 습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됐던 게 커뮤니케이션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담당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네. 그거를 반영을 해줄게. 너한테 비싼 가격 받기가 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떨어졌어요. 라스트로 이제 떨어진 거는 뭐냐면 얘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저희가 인보이스를 받잖아요.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 30%를 일단 먼저 보내고 네, 물건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배에 싣는다 이렇게 하면은 70%를 나머지를 그렇죠. 보내주잖아요. 그 70%를 이제 보내줄 때 사장님한테 제가 위챗을 보냈어요. 아주 길게 우리를 지지해주는 가격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기업이지만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볼게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또 딱 맞아떨어지게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문자를 딱 보니까 그 사장님이 야 마지막 한 번 더 깎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돈 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러면 CI를 바꿔서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깎아주신 금액을 이제 반영해보면 한 300~400만 원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캔턴페어 가서 쓴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차이나요였거든요. 왜요? 20년째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저는 바로 이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차이나 놀렸어요. 근데 저는 중국이 너무 좋거든요. 중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저 같아도 깎아줄 것 같아요. 좀 반성도 되는 게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숫자로 밀어붙일 힘이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가서 유아용품 회사야 나 이거 너 제품 마음에 들어 이 회사 뭐 간단하게 뭐 이야기 좀 해봐 이러면 뭐 그냥 우리 그냥 이 업에서는 1등이야 이러면은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샘플 주고 막 가격 낮춰주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오잖아요. 계약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A라는 카테고리에서 1등인 거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는 다른 뭔가 어필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코스닥 상장사야. 나 어떤 대기업 자회사야. 그러면 내가 또 1등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서서 정말 좋았던 계약이 어그러질 때 샘플까지 다 주고 견적 다 받고 송금하기 직전에 어그러질 때 PI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내가 어그러졌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좀 반성이 된 것 같아요. 나 그냥 1등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나 사실 한국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곳이야. 근데 이런 거 해서 이렇게까지 잘 성공시켰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중국 공장이 3~4천 발주하다가 요즘에 월 단위 1억 이상 발주해.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어. 한국 시장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좀 되게 많이 반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나도 4번 깎아줬을 거예요. 결론은 깎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사업은 후회하지 않는다? 네,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업을 하는 분들이 경쟁 심리도 있고 서로에게 위협이 되기도 해서 사실 많이 친해지지 못하는 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셀러들의 연합만 있었으면 쿠팡이 저렇게 수수료 만지는 거 함부로 냅두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아쉽긴 해요. 그래서 좀 사이즈 큰 사람들 또 작은 사이즈 많은 셀러들이 모여서 한 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영원히 을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이 사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못 만나는데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 만나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네, 것 저도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대표님은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사업하시는데? 숫자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고 감성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일단 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키우고 싶은 생각이 일단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품군 외에 또 다른 상품군을 또 계속 런칭을 해서 조금 키워보고 싶어요. 지금 대표님의 이렇게 해오셨던 활동들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장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느껴졌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영상에서의 에너지보다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시작하신 어쩌면 한 달밖에 안 돼서 숫자로 비교하거나 매출로 비교하면 어쩌면 우리 숫자가 더 커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꼭 다는 아닌 것 같다. 너무 많이 제가 배우는 시간, 또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가격 낮추는 이야기랑 몇 가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 끝나자마자 집 밖 걸어갖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셀링하니 채널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캔턴 페어 관련, 해외 소싱 관련 내용은 또 저희 볼사장 유튜브에 오시면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상당히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네. 그 영상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컨테이너 나르는 거랑 그다음에 네. 공장 직접 찾아가갖고 그 매니저랑 사장님하고 네. 대화하는 이야기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꼭 다들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구독하시고 영상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